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 인물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대면 기자회견, 대통령과는 처음이었잖아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농담을 하거나 또 선택받으려는 기자들의 튀는 행동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고려해서 화상 연결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보니 돌발 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일단 높았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분리된 공간에 있다 보니 화기애애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 기자는 어떻게 질문자로 선택이 됐습니까? 제가 대통령께 질문하려고 흔들었던 이 번호 팻말을 가져왔습니다. 37번. 네, 청와대에서 이제 사전에 나눠줬는데요. 오늘 총 27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팻말만 들었다 놨다 끝났습니다. 선택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네. 기자가 많으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사면과 이익 공유제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권 지지층 반대가 일단 심하고 중도층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와의 사전 교감설 등이 제기되는 상황도 아무래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살짝 머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사면 관련 얘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문 대통령이 자발적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 방향성에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해 그나마 당대표로서의 체면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색이 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전도민 보편 지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도민 10만 원 지급 기자회견까지 취소했던 이 지사는 즉각적으로 SNS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발색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 지사의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내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좀 예상 못했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추윤 갈등 때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도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윤 총장을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대립설을 낳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쌌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정기관 감싸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청와대와의 불화설도 일단락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네. 예, 윤 총장을 감싼 건 차기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을 일단 견제하고 최 원장에 대한 발언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원래 목적대로 원전 정책의 문제점만 조사를 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나 최 원장 모두 월성 원전 수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대립각을 세울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는 여기까지만 수사를 해라라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전 돌아가신 시장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첫 언급인데 여러모로 안타깝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왜 그런 그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차례나 안타깝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또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되는 상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야당은 즉각 비난 논평을 내놨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취임했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면서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로 딱 인정을 하지는 않은 거네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이고 사실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을 기대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발끈하는 한미 군사훈련 재개도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오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의 연합훈련, 미국과 하는 훈련을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미국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송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